미국은 1, 2차로 나눠 56조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로봇, 항공우주 등 첨단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관세 부과를 유보하고 있는 5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이 있다며 중국이 보복 대응하면 관세 부과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The war was lost, but now we're going to win it. And because we have all the cards. 주로 소비재인 중국산 제품에 유보했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내 소매업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대형마트나 소매 유통점의 대다수 상품이 중국산이라며 이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붙으면 유통매장 선반이 텅 비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물량이 워낙 많아 유통업자들이 동남아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무역전쟁이 유럽연합과 나프타 회원국까지 확대되면 가격 압박을 받게 될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미국 소매업 단체들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계도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시장을 놓칠까봐 비상이 걸렸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 수입을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이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처로 대표적인 미국산으로 생각되는 할리우드 영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6천여 개 품목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6일부터 중국산 800여 개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매겨왔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재보복 방침을 천명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고관세 대상이 된 중국 제품은 2,500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대미 수출액의 50%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2차 추가 관세 품목에는 중국의 첨단 제조 분야 제품뿐 아니라 가전과 의류, 가구 등 일상생활 소비재가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생산자 협회는 생필품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미국 가게가 벌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a big myth in terms of the stance of the administration right now is that you can actually win these types of negotiations.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길 준비까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 not saying there won't be a little pain, so we might lose a little bit of it, but we're going to have a much stronger country when we're finished. 미국은 관세를 부과할 최종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 공청회 등 2달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전면적 무역 전쟁으로 치닫는 세계 양강이 극적으로 타협할 여지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중국 정부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의 담화에는 이성을 잃은 행동이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WTO에 즉각 제소하는 한편 공언했던 맞대응에도 나설 태세입니다. 美方的行为是典型的贸易霸凌主义，中方必将会做出必要的反制。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는 대응 조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큰 규모로 반격을 하자 당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이 한 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전체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만큼 똑같은 규모, 똑같은 강도로 대응하겠다던 원칙도 지키기 힘들게 됐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겨냥한 추가 보복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우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등 유럽연합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自由贸易对两国对世界经济复苏进程都是有着有力的推动作用。 하지만 중국의 증시와 외환 시장은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물밑 대화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해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런 협상은 안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매겼던 10% 관세를
금요일에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 8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9월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왔던 3,250억 달러의 추가 상품에도 곧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지난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협상 진행에 낙관적 견해를 밝히며 이번 주까지는 협상이 결판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관세 추가 인상 방침은 협상 막판, 중국의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Donald Trump wants to put pressure on China, but I think he just achieved the opposite.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5천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며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expectation is we will most likely go to Beijing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to continue those discussions. 하지만 미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중국을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 기관들이 중국 통신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민간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한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제로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인 5G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중국 업체를 견제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5G 구축 일정만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中方坚决反对任何国家根据自己的国内法对中国的实体实施所谓的单边制裁. 관영 매체들을 동원한 비난전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민일보가 강도 같은 논리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등 미중 양측의 기싸움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